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체감 온도를 무려 10도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외선 차단은 물론 온열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 외출하실 땐 꼭 양산 챙기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충청남도 의회 영상 뉴스,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360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가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13명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충청남도 의회는 7월 15일에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 판매 출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 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 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 서부권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건의안입니다. 강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재 수도권 전철이 아산 신창역까지만 운행돼 서부권 주민들이 수도권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철 연장을 통해 충남 서부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 유출 방지와 도청,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충청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 디딤센터의 충청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충남은 2021년 기준 청소년 자살 생각률이 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정서, 행동 특성 관심군 비율도 가장 높아 지역 내 전문 치료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충청권의 디딤센터가 건립되면 대전, 세종, 충북 등 인접지역 청소년들에게도 광역 거점 역할을 하며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집안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집안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위험 지역은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 시설 지정 확대와 안전점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점검 주기 차등 적용, 그리고 지자체의 안전점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고훈의 지역균형 실현과 도민의 오랜 수건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특히 고령의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일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되도록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은 충남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7월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확대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360회 임시회는 7월 29일 총 3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협의했는데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도 채택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공모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도 채택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7월 16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외국인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7월 25일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천안 수십면 수해 농가에서 시설하우스 내 작물과 파손된 구조물을 수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6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소의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군 간 인구수 차이만큼이나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도 도농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적하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들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66 충남센터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내부에서 여전히 비효율적이거나 편법적인 운영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7월 25일에는 예산 삽교업을 찾아 유실지 복구 작업을, 사무처 직원들은 당진 순성면 일대 화훼 농가의 수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현재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이 결원이 많아 업무가 가중되고 인력 부족으로 예산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서산 상성리를 찾아 과수원 유실지와 침수가옥 복구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7월 16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축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는데요. 이날 위원들은 2025년 초에 계획한 모든 사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도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하천 범람이라며 조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 반복되는 수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아이비 학교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기능은 억제하고 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과 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7월 15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이재훈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윤리특위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며
도의원의 윤리심사, 징계 및 자격심사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할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통합 추진의 세부 현안과 여론조사 신뢰도, 교육계와 시민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쟁점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 6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습니다. 7월 28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기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요. 충남의 문화관광을 책임질 대표자로서 후보의 자질과 전문성, 윤리의식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인사특위는 이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보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적합 의견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주진아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은 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도심공원 지하 주차장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혜선 의원은 당진 천안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당진 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당진 인주 구간이 완공되면 중부권 항만 물동량이 당진 평택항과 1시간대로 연결돼 물류비 절감과 항만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근 의원은 내포 그린에너지의 지역 환원 부재를 지적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했는데요. 내포 그린에너지가 2024년 한 해 동안 1,351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선태 의원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방한일 의원은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예산 화전리 석조 사면 불상의 국보 승격을 위한 충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익현 의원은 새만금 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주민설명회가 농번기 낮 시간에 소규모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론회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산범 의원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의 세계적 휴양림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가족 낚시터, 야간 조명, 낙조 전망대, 인근 해수욕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휴양림의 매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29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아동복지 연속성을 위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이현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관리 주체를 떠나 통합적인 대책과 연계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의사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적극적인 복구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자문화의 본고장 공주에
도자기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박물관 건립은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교육, 연구,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은 내포 신도시에 중규모 이상의 컨벤션 센터 조성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에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컨벤션 센터 조성을 단순한 시설 신축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영호 도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월 21일 대전시의회를 찾아 조원휘 시의장 등을 접견, 충남 대전 행정통합 관련 공식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서한문에는 충남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미래지향적 대안, 통합특별법에는 특례와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전략이 담겨 있는 만큼 양 의회의 담대한 결단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7월 25일에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충남도 의회를 방문해 홍성현 도의장 등을 만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한문에는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충청권 도약의 비전이라는 점과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양 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충청남도 의회는 7월 29일 지난 1년여간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우수 의원에게 의정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연계성, 정책 전문성, 효과성 등 질적 평가만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법활동 분야 3명, 정책 연구 분야 3명, 참여와 소통 분야 4명, 정책 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이 선정됐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습니다. 7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 한국입법학회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충청남도 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입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